반갑습니다. 인생극장을 진행하는 달빛 풍경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엔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풍경들을 소개하며 잊혀져가는 그때 그 시절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지나간 것은 추억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달력에 대한 풍경을 소개합니다. 요즘 보기 힘든 달력 중 예전에 한 장씩 뜯어내는 인력이 있었다. 이것은 그날의 날짜, 요일, 일진 따위를 한 장에 적어 매일 한 장씩 떼거나 넘겨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약방이나 보석상에서 주로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 같다. 지금도 그렇지만 참 귀한 달력이었다. 아주 얇은 섭자지 같은 종이로 만들어 화장지가 귀하던 시절에는 화장지의 대용품으로 제격이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매일 떼는 것도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한 주의 요일, 날짜 따위를 한 장에 적어 놓은 것은 주력, 1년 가운데 달, 날, 요일, 24절기, 행사일 따위의 사항을 날짜에 따라 적어 놓은 것을 월력이라고 하는데 달력과 같은 말이다. 1년 동안의 월일, 해와 달의 운행, 월식과 일식, 절기, 특별한 기상 변동 따위를 날의 순서에 따라 적은 책을 책력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나 길이를 택할 때 이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책력 보아가며 밥 먹는다라는 말이 있었다. 매일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책력을 보아가며 좋은 날만을 택하여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가난하여 끼니를 자주 거른다는 말로 삼순 구식이나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해마다 동짓날 관상감에서 다음 해의 달력을 만들어 궁중에 헌납하면 그것을 백관에게 나누어 주던 풍속으로 책력 반사가 있었는데 조선 말기까지 행해졌다고 한다. 한편 여름의 부채와 겨울의 새 책력은 선사하는 물건이 철에 들어맞음을 이르는 하선 동력이라는 말도 떠오른다. 농경시대에는 자연현상이나 동식물의 상태에 따라 농사짓는 절기를 나타내는 달력으로 농사력이 있었으며 특히 바닷가 어민들은 물때에 맞춰서 생활하기 때문에 달의 주기에 의한 밀물썰물의 변화는 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물때 달력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 중에 하나였다. 대개 수협중앙회나 공판장 등에서 발간하는데 연말이 되면 이것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이 달력은 포구의 상점, 좌판의 구석진 벽에 반드시 걸려 있었는데 최근에는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도 애용한다고 알고 있다. 해마다 11월 중순이 되면 은행 창구에는 다음의 달력을 처음으로 볼 수 있다. 새해에 배달되는 달력은 첫 장에는 올해 12월 달까지 수록되어 있어서 참 좋다. 이것을 받으면 우선 설, 추석 명절부터 확인한다. 그 다음에는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대체 공휴일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바로 몇 장을 넘겨보게 된다. 돈을 불러온다는 속설과 관련 있던 은행 달력은 서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의 발달로 종이 달력의 수요도 감소하면서 은행마다 달력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달력 품귀 현상도 발생하게 된다. 아마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으로써 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큰 글씨로 인쇄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추측이 된다. 조선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달력을 구하기 쉽지 않았다. 작가 김영두의 책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중에서 퇴계는 고봉 기대성에게 달력 한 부를 보내드립니다. 이웃들의 요구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아마도 기대성은 이웃의 부탁을 받고 퇴계 이황에게 달력을 구해달라고 편지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는 달력은 가족들의 기록장 역할을 톡톡하게 했었다. 그 위에는 가족들의 생일, 조상들의 기일, 심지어 결혼식 청첩장을 받으면 바로 표시함으로써 항상 눈에 들어오게 하였다. 이 밖에도 공과금, 수납일, 빌려준 돈과 그 이자를 받는 날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가계부, 심지어는 일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과서가 다를까 걱정되어 끝장을 싸는데도 유용하게 쓰였으며 벽지가 떨어지거나 방바닥이 훼손되었을 때에도 임시방편으로 이것을 사용했었다. 그런데 요즘은 달력을 집에 가져오기만 하지 벽에 잘 걸어 놓지 않는 편이다. 어디 한 구석 어디쯤 놓았다가 새 달력이 나오면 쓰레기로 변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달력은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950년, 60년대에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계몽운동 등 그러한 성격이 강했다면 1970년, 80년대 달력에는 미모의 여배우들이 주로 등장하였다. 혹자는 연예인의 등용문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한다. 그러다가 1999년대 이후가 되면 달력은 인테리어 개념으로 바뀌어 유명 화가가 그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해가 지나도 이것을 버리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한때 주류회사 달력은 주로 술집 벽에 붙어 있었는데 야한 달력이라는 표현보다 민망한 달력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달력에는 귀여운 아기들이 많이 등장했으면 좋을 것 같다. 큰 글자 달력에는 단기와 서기 표기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서기는 예수가 태어난 해, 단기는 당군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한다. 2021년 그리고 2022년 올해가 단기 몇 년인가 궁금하면 2333을 더해보면 된다. 단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이를 사용하다가 1962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서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1월부터 12월에 관한 수필을 써서 핵심 부분만 발췌하여 나만의 달력을 만들어 그해 연말에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싶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역국에 대한 여러 가지 풍경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